안녕하세요. 교차검증입니다. 오늘은 다소 무겁지만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그동안 역사에 대한 단정적인 언급을 피했던 이유는 한 개인의 얕은 지식으로 거대한 역사를 논하는 것에 대한 깊은 부담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즉 역사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한국의 역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혹시 무의식 중에 애국을 외치면서도 한국인은 이래서 안 돼 와 같은 자국 폄하 발언에 동조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저는 이러한 혼란의 기조에 우리가 오랫동안 받아온 잘못된 역사 교육과 그로 인해 형성된 왜곡된 역사관이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치상으로 한국인 대다수인 90% 가까이가 중국의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특정 세대에서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이유 중 하나는 보수는 친일, 진보는 애국 이라는 프레임의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왜 유독 특정 세대를 중심으로 이러한 현상이 고착화되었는지 그 배경에 있는 역사관의 문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 누구를 위한 서사입니까? 한국은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룩했음에도 유독 역사라는 거울 앞에서는 여전히 자신의 얼굴을 제대로 비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 담론, 특히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학관은 크게 두 개의 극단적인 흐름으로 양분되어 있으며 그 어느 쪽도 온전히 한국인을 위한 역사라고 부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기형적인 구조는 비단 학계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정체성과 미래 방향성까지 뒤흔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흐름, 주류 사학계의 반쪽짜리 민족주의와 그 한계. 한국 사학계의 가장 큰 흐름 중 하나는 제도권 주류가 이끄는 반일 민족주의입니다. 이들은 일제강점기의 수탈과 저항의 역사를 강조하며 식민사관을 극복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습니다. 이는 피지배의 역사를 겪은 국가로서 당연하고 정의로운 방향성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민족주의는 고대사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상한 한계에 부딪힙니다. 이들은 식민사관 극복을 외치면서도 그 방법론으로는 아이러니하게 식민사학 시대에 확립된 실증주의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고수합니다. 그 결과 문헌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고대 영토나 위상에 대해서는 극도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한민족의 활동 무대를 한반도 안으로 축소 한정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강단사학에 의해 유사역사학으로 배척받는 제야 민족주의 사학자들이 강력한 비판을 제기합니다. 제야 사학자들은 현재 주류 사학계의 태도가 결국 우리 역사를 중국의 변방사로 스스로 격화시키는 신사대주의이자 식민사관의 또 다른 얼굴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왜 중국은 문화대혁명 당시 스스로의 역사서를 불태우면서까지 고대사를 지우려 했는가? 왜 1950년대 중국 지도부조차 요동은 본래 조선 땅이라고 인정했던 기록이 존재하는가? 주류학계는 왜 이런 가능성을 논의조차 하지 않고 한반도 안에 스스로를 가두는 역사 해석만을 고집하는가? 결론적으로 현재 주류 사학계는 근현대사에서는 반일 민족주의의 모습을 띠지만 고대사에서는 실증주의라는 명분 아래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를 거의 그대로 수용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류 사학계가 가진 반쪽짜리 민족주의의 한계이자 제야 사학계로부터 중화 사대주의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받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흐름은 식민지 근대화론과 자기 부정의 역사가 있습니다. 다른 한쪽 극단에는 스스로 보수를 자처하는 이들이 주창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에 기반한 사학관이 있습니다. 이들은 일제강점기가 비록 폭압적이었을지언정 결과적으로 한국의 근대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한국 사회의 전근대성을 부각하며 일본에 의한 지배가 마치 역사적 필연이었던 것처럼 서술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민족성을 말살시키려는 시도를 했음에도 외면한 채 일본의 지배를 미개한 한국인을 계몽하려는 시도라는 말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자비로운 통치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은 뉴라이트라는 이름으로 구체화되었으며 한 교수의 저서를 통해 대중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한국인은 스스로 발전할 역량이 부족했다 는 식의 자기 비하와 역사적 허무주의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 시각은 매우 정교한 논리와 풍부한 자료를 통해 제시되며 이로 인해 일부 보수층의 인식에 깊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어느 국가의 보수주의가 자국의 역사와 정체성을 부정하는 데서 시작합니까? 진정한 보수가 지켜야 할 가치는 자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어야 함에도 한국의 자칭 보수 일부는 정반대의 길을 걸으며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라이트는 매우 정교하고 지적 포장을 한 사상적 기만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자유, 시장경제, 객관적 역사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국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뿌리째 뽑는 체계적 자기 부정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이 두 흐름의 가장 큰 비극은 양극단 사이에서 균형 잡힌 시각을 추구하려는 건전한 연구자들이 설 자리를 잃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한민족의 주체적인 발전을 강조하며 과오를 성찰하려는 학자들은 국수주의 혹은 유사역사학으로 폄훼당하고 식민지 시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는 친일이라는 낙인의 갇히기 일쑤입니다.
결국 주류 학계라는 이름 아래 두 극단만이 목소리를 높이고 대다수 국민은 혼란 속에서 역사적 자긍심과 객관적 성찰 사이에 길을 잃고 맙니다. 뉴라이트 사관의 뿌리와 그 위험성. 그리고 오늘 이 글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뉴라이트가 가진 위험성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채널의 구독자 층이 80% 이상이 보수층 시청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뉴라이트 사관의 근원을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이론가 중 다수는 본래 1970에서 80년대 마르크스주의에 기반한 사회주의 운동권 출신이었습니다. 이후 이들은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 사상적 전향을 했지만 그 생각의 틀에는 과거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마르크시즘이 특정 역사 발전 단계를 설파했듯 뉴라이트는 역사는 필연적으로 초월적 자유 개인과 완전한 시장 경제라는 이상 세계로 향한다는 변형된 형태의 역사 결정론을 신봉합니다. 이들에게 민족이나 국가는 이러한 역사의 진보를 가로막는 전근대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족쇄일 뿐입니다. 그들이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모든 민족주의는 본질적으로 전근대적이며 반개인적이며 부족주의적이며 전체주의적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주요 선진국에서 민족주의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과연 이 말은 진실입니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라는 강력한 보호무역으로 회귀했고 영국은 브렉시트를 단행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우파 정당이 약진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뉴라이트가 겉으로 숭상하는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이야말로 그 누구보다 강력한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기틀을 닦은 인물들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강력한 국가주의 지도자를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종종 다른 맥락의 인물들까지 하나의 계보로 묶으려는 시도를 합니다. 이러한 의도적인 연결이 과연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그 저희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뉴라이트의 탈민족 주장은 민족이라는 역사적 문화적 공동체가 갖는 유대감과 힘을 간과한 외눈박이 사상에 가깝습니다. 그들이 꿈꾸는 민족 해체와 완전한 시장경제의 유토피아는 역으로 강력한 국가주의와 중화민족주의로 무장한 중국과 같은 세력에게 한국을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키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민족이라는 방파제를 스스로 허문 뒤 어떻게 거대한 전체주의의 파도를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언젠가 우리를 위한 역사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이처럼 한국의 역사 담론은 좌초된 배와 같습니다. 한쪽은 중화주의의 안개 속에 갇혀 있고 다른 한쪽은 스스로 배에 구멍을 내며 침몰하려 합니다. 정치권은 이러한 학술적 담론을 친일 대 반일 이라는 저급한 프레임으로 소비하며 선동의 도구로 삼았고 그 결과 우리 사회에는 우파는 매국, 좌파는 애국이라는 위험하고 단순한 공식이 각인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사학관이 파놓은 함정입니다. 진보 성향의 시민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담론 속에 중화주의적 시각이 스며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보수 성향의 시민들은 자신이 따르는 논리가 왜 상대에게 친일로 비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적대감만 키우게 만드는 이 정교한 그물망 속에서 정작 대한민국의 자리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왜곡된 구도를 깨뜨려야 합니다. 보수 진영은 운동권 시절의 낡은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자국 역사를 폄훼하는 뉴라이트와 결별하고 자긍심에 기반한 건전한 보수의 가치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진보 진영 또한 반일이라는 감정적 구호에 매몰되기보다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현실 속에서 한국사의 주체성을 온전히 세우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역사는 단죄나 찬양의 대상이 아니라 성찰과 교훈의 원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화나 자학이 아닌 성공과 실패를 모두 끌어안는 건강한 역사적 자의식입니다.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 그것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다시 세워야 할 우리를 위한 역사일 것입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역사 교육의 정상화를 주장했던 배경에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방식에는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어떤 역사를 가르쳐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만큼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숙제입니다. 이 영상도 의심하세요. 교차검증이었습니다.